또는 이거는 이제 한류입니다. 여러분, 중국 유학생들 대부분 첸시이 딸이나 MZ 세대죠. 그렇죠. 95년부터 2005년 출생을 MZ라고 해요, 중국에서. 여러분들 아마 한류가 태어나기 전에, 출생하기 전에 안 태어났죠? 있어 보이다, 아마. 제가 93년에 유학을 했습니다. 여러분 태어나기 전에 중국 가서 저는 공부를 했습니다. 한중 문화 비교용. 근데 그냥 가시는 게 문화적 요인과 문화 외적 요인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한국도 알아야 되고 중국 유학생 여러분들도 알아야 돼요. 왜 한류가 좀 있었는지 알아야 돼요. 제가 이 전공입니다. 我是专业好吧? 처음에 보면 대중문화가 어느 나라든 간에 항상 활개를 칩니다. 대표적인 뭐죠? 드라마와 라이브 콘서트입니다. 자, 그러면은 드라마 여러분 알죠? 다 이순재 씨 나오는 사랑이 뭐길 아닙니까? 그죠? 그 앞에 93년에 MBC 제작 질투라는 게 들어가가지고 인기를 별로 못 얻었어요. 그래서 1997년에 그것도 MBC죠. 대박이 아버지 나오는 사랑인데 아이 진짜 수마 이게 이제 히트를 칩니다. 중국 CCTV 채널 중앙 텔레비전 방송에서 2번 방송을 합니다. 그 나오는 게 뭐죠? 왜 방송에 놓아야 되냐면요. 첫째 뭐죠? 대리만족. 우리 중국 여성분들이 많죠. 그 보면 대박이 아버지 이순재 씨가 막 여성들 조직입니다. 조직이 나오죠. 중국은 이수성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일부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모든 것이 중국 정막을 중국의 언론인들, 당 사람들, 정부 사람들 우리를 접어서 전부 접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한 거 아닙니다. 중국의 언론은 공산당 소속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대리만족. 그 다음에 출연진들의 세대주의, 그 다음에 인본주의, 사실주의, 서민들의 삶질을 하는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 여러 가지 있죠. 그 다음에 윤홍이라고 하는 청와대학 서양학자가 얘기했죠. 한류가 뭐냐? 한국의 전통 문화 플러스 조미료를 넣고, 조미료가 뭐죠? 서양라면. 나온 빵이 뭐죠? 한류. 이렇게 표시됐어요. 윤홍 교수가. 지금도 청와대 교수입니다. 등식으로 표현을 어쨌든 간에.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이, 그럼 한류라는 단어가 왜 이때 나오느냐? 99년 11월 19일 날 처음으로 중국 언론이 한류라는 단어가. 그전에는 한류란 말이 없었어요. 97년에 드라마나 라이브 콘서트가 상당했는데 어쩌다가 중국 청년부라는 거, 청년부는 베이징 공청당 베이징 지구죠. 공청당. 그래서 처음으로 그해 11월 달에 뭐가 있었느냐, 베이징에. 한국의 클론이 중국 노동자 체육관 7만 성이죠. 난리 칩니다, 그때. 그러고 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지금 생각하면 중국 언론에 좀 그만 생각을 해야죠. 아까도. 그 다음에 2000년 2월 4일 음력설인데, 우리 중국 춘절을 그러죠. 이때 가서 H.O.T가 그냥 불을 치는 거죠. 라이브 콘서트에서 막 엄청납니다. 표가 어디 있습니까? 표 뭐 이틀만 다 팔리는 거 없어요.
물론 당시에 중국 사회가 청소년 문화가 조금 부족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 건데, 그러면 이제 왜 이게 되냐? 자, 97년에 한국에 아예 터져가 난리 났죠. 우리 어른이 하려면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98년에 막돈 담느라고 막 이렇게 난리 났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 중국은 98년 6, 7월에 100년 만에 대홍수. 뭐 남방, 북방에는 저 흥룡강에 송화강, 양자강, 저 밑에 대만 기름편에 뭐냐, 저 쪽에 뭐 민강 같은 데 물이 넘쳐요. 난리났어요. 사람이 3,004명이 죽었고 1,666억 위안이라는 경제 손실이 가져가고 우리 돈이 약 30조. 이런 난리 나는데 무슨 한류가 얼른 나오겠어요. 그래서 늦은 겁니다. 다시 나오고 당시 상황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거는 3,004명 죽고 30조 경제 손실, 이재명이 2억 2,300만입니다. 이건 중국의 공식적인 자료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참고로 그때 중국도 그랬고 한국도 어려운 시기라서 대외적으로 한류 한풍이란 말이 나올 수 없는 배경이 있었구나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한류에 대한 한류에 대한 외국 언론이 가장 중요한 게 프랑스 몽디지죠. 그래서 엄청나게 한류에 극찬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극찬을 했고 2006년 6월 4일 워싱턴 포스트는 제가 국제문화상 교류재단 사무처장을 할 때 인터뷰한 기사입니다. 일본의 아시아를 뭐죠? 한류에 사로잡힌 일본 여성자 이 기사.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지하고 프랑스 몽드지에서 나오니까 사람들이 조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한류에 대한 문화 외적 요인을 중국의 이 전문가들이나 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참 중요한데 첫 번째가 뭐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이건 제가 베이징 대학 교수들, 청와대야, 저는 문화 창사를 하면서 교수 지식인들하고 많이 만났습니다. 들어보면은 이걸 지적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창작 요건을 얘기해요. 자유시장경제와 그 다음 두 번째 뭐냐? 2002년에 한일 피파 월드컵을 했죠. 이때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는데 1,000만 명이나 하는 시민들이 나와서 나라 때 응원문화, 붉은 악마가 아닙니까? 보고 쓰레기 치워놓고 아무도 사고도 안 나고 이걸 보고 야, 이 나라 한국이 대단해. 깜짝 놀랐네. 이걸 보고 성숙한 시민의식에 중국 사람들은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러고 점수를 후하게 줬습니다. 이 문화의 이거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뭐 많죠. 그 다음에 우리 삼성 애니콜 하나에 홍콩서 900달러에 없으면 못 봤어. 현대 자동차 이런 거 전부 이런 문화의적 요인이 많이 작용을 했다는 걸 참고하시고 또 한풍이 뭐냐? 여러분 알다시피 한풍은 문화 영역보다 경제 분야가 좀 비중이 있습니다. 그 나오죠. 2006년 전 세계 세계 연기자기 한풍. 지금 우리 여기 유학생들도 이 자료를 보면요. 한국에 와 있는 가장 많은 유학생이 중국에 나가 있는 외국 유학생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 보는 것을 우리가 얘기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투자 문제. 2005년 6년에 가장 한국이 중국에 직접 투자한 수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릴까요? 하나 재밌는 거. 한류가 가장 절정을 이룰 때가 어디냐면요, 2005년 9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중국에서 가장 창사를 잘하는 후남 외신 호남 위성 TV 방송에서 우리의 대장경을 방송을 합니다. 이건요, 태풍. 제가 어디 시내에 나가면은 그 중국의 뭐 차관들 만나면요, 뭐 한류 얘기죠. 그 대장경 장이 뭐야? 대장경 때문에 미치겠다. 이 정도로 관심이 많을 텐데, 자, 중국은 일반 드라마를 대부분 지상파 방송은요, 하는 거예요. 뭐에서 나오냐? 위성 TV입니다. 중국은 약 52개의 위성 TV가 있는데, 각 성마다 하나가 있고, 방송선 몇 개가 있고, 막 그래요. 중앙에 몇 개가 있고. 그래서 위성 방송의 시청자가 약 10억, 11억입니다. 위성 방송을 타지 않으면 전혀 장사 안 됩니다. 그래서 대장경, 그러면 중국의 TV 그 드라마 시청률이 얼마냐? 드라마 전체 75% 정도가 0.5%, 시청률 0.5% 미만입니다. 시청률 2% 이상 되는 건 얼마냐? 계획, 시간이 꼴. 그런데 대장경은 몇 프로요? 12.5%. 하루 저녁에 1억 6,500만 명이 중국의 시민들이 대장경을 봤습니다. 왜 대장경을 봤느냐? 대장경이 주는 메시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문화산업을 하는 분들은 거기에 정말 기울이는데, 문화 열심히 하면은 잘 살 수 있다는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자, 중국에는 2억 8천만 명이라고 하는 농민공이 각 도시에 나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농민은 뭐냐? 저걸 농촌에 두고 도시 와서 노동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여기도 대학생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분들도 열심히 일해야 하는 결과 도시축도 살 수 있고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동서 고금에서 다 통하는 가치입니다. 중국의 관리들도 엄청 좋아. 이거 제2의 대장경을 왜 한국 못 만들었냐? 제가 한숨을 받았어요. 2005년 9월 1일부터 10월 10월까지 중국 10월달은 뭐죠? 국경입니다. 여기가 참 좋은 시기에 딱 그렇죠. 그때는 난리 베이징, 상해, 장춘 그걸 알아요. 근데 타이완 가면 대장경 병원 옷을 입고 찍는데 3,999원에 막 난리 났어요. 상해 가면 한국 식당이 뭐죠? 팔리는 금액이 20% 올라간다고 제가 엄청 왔습니다. 자, 그러면 뭐가 나오죠?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기면 나쁜 일이 생깁니다. 그게 반환입니다. 우리 한국 드라마는 대장경 이후에 그냥 밑으로 내려놓습니다. 없습니다. 중국의 CCTV 국장들, 강정총국 같은 영화 텔레비전 보죠. 이 국장들 만나면은 저한테 친구들이니까, 야, 제2의 왜 대장경 못 만들어 배우신가지? 이런 제가 핀자를 했었어요. 아날리온 맨 처음에 불을 지은 게요. 2004년 12월 25일 홍콩우선 TV 채널 유창런 이 양반이 자아 비판을 했어요. 그 양성망고 기사에 했는데, 이 양성망고는 광주, 광동성 있고 이름이 있죠. 이게 중국의 언론 3대 일각이면 합니다. 명예 가장 큰 신문인데, 자아 비판하는 내용이 뭐냐면, 내가 옛날에 홍콩 ATV 위성 촬영을 하면서 한국 드라마가 너무 싸서 막 틀어졌다. 이게 어디가 하고 자기만. 그래서 그 기사를 보면 한류는
중국을 키워보단 말이에요. 왜냐? 그 유교 문화를 뭐 가서 뭐 만들어서 나왔는데 이 중국은 우리 정책이 우리가 이 받아들이고 뭐 자가 비판이 된 거죠. 거기 시작해가지고 뭐 그다음에 장꼬리, 장군리라든가 그다음 자동성 영화수당 이런 분들이 공조를 해서 하늘교구나 분위기가 일어납니다. 근데 재밌어요? 요 있으면 핸드폰만 네. 여러분들은 아마 우리 유학생 여러분들은 모릅니다. 저는 현장에 있었어요. 그래서 비판하는데 이제 중국 언론도 이제 가셔야 합니다. 이거를 대단히 틀었는데 뭐 얼마나 칭찬이나 말 이런 사람들이 나오죠. 근데 우리도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의 대중문화의 세계 사람들이 중국에 이상한 애들 뭐 만들어 와가지고 자기를 많이 촉발시키고 열받죠.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언론에 나온 게 중국 검찰일보가 있습니다. 30만 원 나오는데 우리 같은 사법부 신임이죠. 거기에 주임 기자, 부장 기자가 저한테 인터뷰 요청이 왔어요. 제가 인터뷰를 했어요. 한류는 뭐 한국에 있고 옛날에 1999년 하반기에 일본 대중문화 단계적 개방을 제가 담당을 했어요. 그런 것도 제가 참고로 알려드리고 또 했더니 이 딱 가서 전면에 일면에 기사를 뭘 썼냐. 한류는 글로벌 세계화 시대의 필연적이다. 정확하게 된 거죠. 그게 2005년 9월 23일자 중국 젠샤더바오 검찰입니다. 그래 제가 기억을 할 때는 항상 강의를 하는데 이거 들었어요. 그래도 중국의 민가일보 홍보에는 일본에서 쓰면 자꾸 이제 반할 기사는 나는데 그해 10월 21일자 인민일보에서 마지막 정리를 합니다. 이웃나라 한국의 대중문화 한류가 들어와서 좀 북한이 있긴 하지만은 샤오펑 실회 실보다 득이 많다. 악설했습니다. 이거 그 이후로 모든 언론에서 반할 기사가 싹 없습니다. 그러면 이 한류가 중국 대중문화에 지금 뭘 미쳤죠? 당시의 중국 언론 논조는 야 한국 본받아 우리 대중문화에서 뭐 하는 거야? 성찰해. 얼마든지 좋은 작품 만들 수 있는데 너는 왜 그러냐 하고 전부 뭐죠? 좀 뭐라고 하는 그런 논조가 나오니까 대중문화에서 그냥 뻑절을 못하죠. 그런 식으로 영향을 미쳤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참고로 지나갔는데 그 대담동 강령을 할 적에 중국 기자분들하고 제가 너무 친하니까 어느 날 나 우리 청사관님 지난주 며칠 전에 무사기로 밤에 10시 무기에 불 켜진 집 100집을 가봤더니 주님의 10시 불 켜진 아파트를 지나가봤더니 85%가 한국 드라마를 보고 있다. 그런 거 있으면 안 합니다. 그 정도로 인기가 참 많았는데 제가 좀 아쉬운 것은 중국 언론에 고맙지만은 중국의 이 문화예술 행사가 한국에 왔을 때 우리 언론은 당연히 어떻게 하면 자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뭐 상호주의인데 잘 안 되죠. 우리는 우리 것만 나가면 막 좋아서 한국을 왜 선들하지 않습니까? 이거 안 됩니다. 이웃나라도 같이 사랑을 해줘야 되는데 좀 부족했다는 제가
저는 강하게 얘기합니다. 그 얘가 중국 당시에 뭐가 있었냐면 이런 게 있어. 완전 중국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한국 KBS하고 중국 CCTV 중앙텔레비전 방송하고 합작 하나를 만들자. 드라마를 만들어서 동시에 수면을 틀자. 그 제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알게? 왜 그랬더니 이제 우리 중국을 완전 중국에 자기도 얼마나 마음에 안 드세요. 근데 우리 쪽에서 반대했어요. 완전히 뭐 엉망이 제가 만난 목사랑 통화했더니 형님 보내십시오. 접어졌어요. 근데 우리 쪽에서 뭐죠? 시중이가 안 합니다. 반대했죠. 그러니까 하나가 나오죠. 뭐 이렇게 때까지니까 마음이 좀 아팠어요. 자, 참고로 우리 중국 유학생은 아니지만 중국 사회를 탁한 얘기를 하게 되고 얘는 왼쪽에 중국에는 80년대 출생들은요 참 고생을 많이 하는 애들입니다. 당신들의 언니, 그렇죠? 빠리호, 이 빠리호, 아유요, 설마 빠리호 80년대 이거 출생을 왜냐하면 중국이 배가음을 치료를 했죠. 이분들은요 사회적으로 잘 모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를 나가보니까 옳지 아프죠? 그렇죠? 그봐太麻烦事情很多了집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빠리호 그 사회 초년생들이 사회를 나오니까 중국 사회가 어떻게 되느냐 이 애들은 보면은 깨끗한 유해 출생한 사회 엘리트들입니다. 엘리트들인데 풍족한 물질 문명에서 큰 애들이거든요. 애들이. 근데 나와보니까 걱정하고 각종 스트레스가 막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중국 언론에 뭐가 등장하냐 이 말이 나옵니다. 일반 열심히 하는 계획이 좋다. 중국 언론에 났습니다. 아니 80년대 출생들이 스스로 자조적인 말이 나왔어요. 야 우리는 일반 열심히 하는 계획이 없다. 계획이죠. 이주라고 이주가. 그 다음에 집 없는 서러움을 미안한거리는 달팽이입니다. 네. 그 다음에 집세에게 노예로 살아가는 방모 이런 그 자조시킨 말들이 중국 언론에 한달 정도 다 깔려있어요. 어느 사회나 어려움을 겪었다는 걸 제가 또 중국의 예샤오지의 중국 나원에 보면 이 친구는 80대 출생에 아는 본인이거든요. 대학을 졸업해서 사회 1등으로 나왔는데 풍족하게 자라고 했는데 나와보니까 세상은 만만하지 않더라. 뭐 할 수 있는 거죠. 자기가 계획을 내니까 그런 것도 있었다는 걸 생각하시고 요 앞에 뭐죠? 항공방하는 어깨가 여기죠. 자 여기는 이제 그 다음에 제가 문학 룰을 한 문학 한계가 있어요. 이거는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4인간의 대학 고생하는 자료에 나옵니다. 제가 직접 담당 안 했어요. 자 2000년도에 R00 한류 콘서트라는 게 중국 제가 알기로는 중국 베이징시하고 아마 그 업자들하고 해가지고 중국 청년들한테 그 10월달 그 중국 폭행일 때 중국 젊은이들한테 그걸 좀 하나 선물해주자 해서 만드는 게 동방신기, 보아 이런 6개 팀을 데리고 2000년 10월 초에는 북경 공연 10월 5일은 상해 공연을 딱 준비했는데 표를 팔고 난리 났어요. 근데 공연하기 5, 6일 전에 한국 공연 기획사 이 나쁜 놈의 새끼가 돈을 가지고 배를 토해줬어요.
이 사고 터인데 주한 중국 문화원정 루서더 지금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날 찾아왔어요. 내가 공부하지 않는데 큰일 났네. 그 TV 방송이 되고마자 DJ 대통령께서 그걸 봤어요. TV 프로그램 보고 당장 잡아. 없어요. 뱉어버리고 이 공연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중국에는 한국의 공연단이 중국 오는 거에 약 7개월 동안 수업해. 아무도 신뢰를 안 합니다. 중국 사회 조직과 우리 다른데 아무리 사인간의 계약이라도 그 힘좀 못하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박지원 장관이 끝나고 김한길 장관이 문체부 장관이었어요. 대통령이 말인데 빨리 정리하라. 그래서 제가 2021년 2월 28일 날 중국 문화부를 찾아갔습니다. 그때 환전 쪽 부부장 차관님이 참 제가 거기 굉장히 인연이 있을 때부터 형님하고 이런 분인데 이분이 제1차관 가서 만나 한국 같으면은 과장이 오면 차관이 만나게 됐습니다. 참 고맙고요. 어쨌든 가서 만나서 해결해가지고 한중이 말이지 그걸 가지고 이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이게 중국은 지방정부 문화부 예술을 거쳐서 중앙정부 문화부 승인을 받아야 공연이 됩니다. 해외 공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해외 2001년 5월 18일 날 베이징 수도 체육관 18,000석입니다. 그때가 NRG하고 안지역 공연을 했습니다. 그때 중국 문화부, 한국 문화체육관광부가 똑같이 반반 부담을 해서 공연을 해서 해결이 됐습니다. 이런 어려움도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뭐죠? 요게 뭐고, 문화 외적 요인은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도 안다는 쌓는 이래가지고 참고로 두 가지만 얘기하면 실제로 중국 자료에 의하면은 한중 간의 드라마 제작이 합작적으로 53편, 우리는 약 5,050원. 중국도 손해보고 우리 기업도 손해보고 그게 다 무상이 됐어요. 한국의 YG 하고 여러가지 이런 콘서트 하는 회사들 주가가 다 떨어진다는 게 중국 언론에 나왔습니다. 그런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었고 신사임당 영화 또 드라마 제작해가지고 중국 방영을 하면 다 무상이 됐습니다. 한국의 유명한 배우들 거기에 모델로 나오는 거 다 취소됐어요. 양원인은 다 바뀌고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이 문화 외적 요인으로 해서 문화교류, 정상적인 문화교류가 약간 피해를 봤다는 제가 얘기하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문화예술인들입니다. 가급적 정치인 좀 개입 안 되면 좋겠어요.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문화예술이 뭡니까? 공동의 가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같이 즐기고. 중국도 문화 향수가 엄청나거든요. 지금 중국에 네티즌 얼마입니까? 10억 3천만 명입니다. 2020년에 중국 인터넷 보급률이 17.5%입니다. 농촌 보급률이 55% 넘어요. 이거는 14억이죠. 또 하나 참고로 중국 자료를 보면 데드라인이 15억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중국의 인구연구소 자료를 보면 15억을 데드라인을 잡고 있어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고, 역사와 문화적 충돌은 나오죠. 고을 역사 문제, 한국 언어에서 많이 나죠. 그 당시에 이 자료도 저는 중국의 자료를 보고 정리를 한 겁니다. 인접하는 국가에서는 참고로 할 수도 있는데 하나 예를 들게요. 강릉 단오제하고 중국 단오제라고 합니다. 제가 거기 문화 참관을 할 때 지방 가면 기자분들이 엄청 따라와요. 참관님 인수 강릉 단오 또 하자.
강릉 단오제는 지방 토속 민속 행사입니다. 근데 중국의 단오절은 뭐냐? 9월에 춤을 했잖아. 많이 다르다. 우리는 강릉 단오제도 좀 단오제를 날짜 같으니까 이러는데, 야, 유네스코 등록을 해야 되는데 한국이 신청했어요. 그 당시에 유네스코 등록하는데 투표하는 사람들이 17개 국가입니다. 중국 정부는 한국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그게 왜 제가 그 말씀을 하냐면 정확한 역사적 의식을 모르고 우리 젊은 시들이 서로 간에 담론을 말합니다. 이건 잘못됐다. 과거에 베트남하고 중국하고 그런 사안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중국이 다 오케이 다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서로 정확한 거는 이해를 잘못해서 그런 경우가 가끔이다. 그래서 참고로 중국에요 10대, 20대, 30대 인구가 얼마나 많으면 5, 8천입니다. 10대, 20대, 30대 인구가 5, 8천인데 그러면 우리 여기 한국에도 그런 사람들 서로 손잡고 뭐 막 거기 같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냥 내친들이 그냥 할 일도 싸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파급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정확한 지식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제가 그걸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일단 가스일 때 넘어가고, 자, 지나친 자국 우선주의 산업성에 쓴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국것만 우선합니다. 과도한. 요거는 좀 지양이 되어야 된다 하는 걸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합작 문제, 무산되는 거를 제가 참고를. 그 다음 저작 문제. 저작권은 중국말로는 반취. 반취는 중국은 굉장히 제가 알 때 노력을 엄청나게 해요. 여기 한번 보십시오. 지금 최고 인법원장이 지금도 저장对吗? 中国最高法院院长是周长的，对吧？ 그분이 공청당 당 1세기 할 때 제가 한중 청년 교류 양해학습을 같이 만들었어요. 일주일간 밤새워가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주 좀 잘 아는 사이인데 인민법원에서 이런 거를 하고 북상광이라는 베이징 상하이 광종을 얘기합니다. 그 지적재산권 전담법원 설치를 하고 무료가 많이 다르죠. 그 다음에 남경 등의 난징 인디고 전문 법정도 운영하고 그래서 참 이런 거 보면 한국보다 상당히 앞서간다.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사교 넘어갑시다. 예. 자, 일반 문화상품을 보면은 중국은 한국에 엄청나게 상품을 팔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1억 6천 정도, 한국은 중국에 1억 6,400만 달러를 하는데 중국은 20억 4천. 근데 이게 문화 역전이잖아요. 왜 방법 없어요. 싸고 물론 질도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럼 시장이 시장 권리니까 그런 시장. 그 다음에 콘텐츠 시장별 게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중국 게임 이런 거 알죠? 텐센트, 중국말 덩신. 중국 게임 시장의 약 55% 하나 업체가 최고죠. 그 영화는 완다. 영화 완다. 그런 식으로. 아까 나왔죠? 185천 선생만. 이게 2000년도 초에 외국 게임을 학습하는 중국 게임이 지금 약 세계적 생산입니다. 공부받아야 될 게 많죠. 자, 게임 이용료가
5천만 명 있다는 거고. 빨리 끝내라고. 한중 게임 교육이 나오죠? 한번 보시면 돼요. 참가하시죠. 참가하기 시작하세요. 보시고, 여기 드라마 나는, 잠깐. 드라마 한번 보시면 돼요. 자, 2020년에 한국이 중국의 드라마 없습니다. 여기 메이어라. 그 다음에 동화, 애니메이션이죠? 저거 다큐. 자, 일본과 중국하고 미국과 중국 간의 동화, 애니메이션, 드라마 교육은 대남이 없습니다. 한국은 오로지 드라마밖에 없어요. 그런데 다큐 있습니다. 자, 참고로 일단, 자, 드라마 수출을 저기 배려서 라이츠 싱싱년이 뭐 여러분도 알 겁니다. 2013년에 우리가 그 드라마 배려서 무대를 중국에 파는 게 한 집에 저작권 3,300만 원. 히트쳤죠. 요거는 일반 TV 방송이 아니고 온라인 방송. 그 다음에 한게 태양의 후예. 이건 더 비싸죠? 4,375만 원 상당의 저작권료를 받은 한 티켓. 이게 나오면 있습니다. 중국은 와신 상담을 한국에 20년 4만 달에 받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어느 기주고, 하여간 자, 종합 예능 프로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중국은 2012년 말에 중국 공산당 중앙이 고도의 정책을 내놓습니다. 사치 풍조 대치운동이요. 일반 TV에서 완회라고 완회 매일 명절이나 좋을 때 저녁에 하는 큰 대형 쇼 프로에 너무 호화스러워가지고 내용에 투자하는 것보다 무대 제작에 엄청 돈이 들어가지고 이걸 조집니다. 조지에서 나오는 게 뭐죠? 이거 누르면 저 큐포는 뭐라고 합니까? 그 나비 효과도 아니고 뭐라고 그러죠? 마태 효과라고 합니다. 나비. 그게 나온 게 종합 예능 프로인데 그 대타에 우리 한국에 아빠 어디가? 마마미야. 나는 아무 이런 프로그램 포맷을 중국에 좀 팔았습니다. 팔았는데 한국은 지금 컨트롤 타워가 없죠. 엉망진창. 각계 저기를 팔다가 가망했죠. 이건 뭐 진짜 한번 제가 방송국에 한번 보고 싶은데 그냥 잠시 넘어가죠. 그 다음에 한국 영화는 중국에서 매를 못 줍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있는데 반짝해가지고 조금 한번 뭐 있었어요. 옛날 한중간에 영화 뭐 합의서 해가지고 그는 거의 빛을 보고 그리고 여러 제작품들이 여러 가지 있어요. 그 다음에 넘어가고 또 넘기고 자 예술품 시장은 어느 정도죠? 중국은 1년에 약 10만 위안을 투자하는 매니아 예술품 사람들이 약 7천만 명이 있습니다. 엄청난 시장입니다. 어디서 볼도 시장이에요. 엄청납니다. 참고로 그런 식으로 음악 사람들 여러분 이거 제가 조금 2017년짜리인데 그 뒤에 자료를 제가 못 구해서 제가 21세기 중국 문화산업시장을 이해라는 양 500페이지짜리를 다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중국도 마찬가지로 음반 시장은 안 되고 다른 건 다 올라갑니다. 우리가 뭐 같죠? 건너기고 엄청나게 막 보였어. 아이고 막 멀다. 규모가 곱하기 100, 한 90만 하면 엄청 몇백 조 나오죠. 규모는 엄청난. 여러분 베이징 가면요
세계의 그 서양 악기 제조 공장 25%, 피아노, 바이올린 25%를 생산하는 엄청난 공장이 있습니다. 나 깜짝 그거 깜짝 놀라가지고, 엄청나요. 아마 중국 유학생들 여러분들은 모를 거예요. 제가 얘는 아마 거의 모릅니다. 모르죠? 저는 그런 식이고, 그 다음에 영화는 좀 나오죠. 좀 나오고 민영 예산 뭐 또이 파이쇼, 삐리삐리 이런 거 있나? 여러분 우리 중국 말로는 뭐죠? 틱톡 좀 많이 하는데 틱톡 분위기식이 틱톡이 SNS 소셜 네트워크에 상당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28억 명이더라고요. 엄청납니다, 틱톡이. 근데 우리는 그런 것이 카카오 정도 그러니까 조금 더 넘기시고 더 빨리 제작비가 보통 몇 조, 중국 TV 드라마 1년에 몇 조 정도를 제작을 해요. 그래서 파는 거는 손해를 안 보고. 그 다음에 중국에는 여러 가지 TV 기관이 2,500개가 있습니다. 실제 드라마를 방영하는 채널은 약 400개. 그 다음 넘기시고. 인터넷. 요거는 최근 우리가 이 중국의 동영상 시장이 모르도 안 되니까. 자, 중국에는 배터 뭐죠? B. 이 세 개를 보면 안 되죠. 바이두, B죠. 이니셜 앞에 B가 바이두. A. 뭐죠? 알리바바. T. 텐센트. 이 세 개가 시장 다 막고 있습니다. 이걸 배터라고 얘기. 근데 참고로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중국하고 할 때 바이두하고 하십시오. 바이두는 우리가 삼성을 아끼듯이 중국 정부 또는 관리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기업이 바이두입니다. 그 저작권 문제에 소송 붙은 걸 잘 알고요. 바이두는 상당히 가볍습니다. 딴 게는 센데 그걸 가벼워. 그래서 바이두가 왜 저 배에서 온 거래 태양을 다 그거 아주 수입을 해야 돼. 한국 수입해가 돈 벌었죠. 그래서 바이두가 중국 젊은 사람이 미국에 유학 가서 2000년에 두 사람이 기부를 해가지고 설립한 기업이 바이두입니다. 참고로 자 넘기시고. 그래서 마페라고 썼는데 동영상 플랫폼 덩치 IGE가 뭐냐면 애기계라고 우리말로 바이두의 자회사입니다. 동영상 회사는 요후 망과 TV 저기 호남위성 TV 이거 이게 세계 TV 프로 방영 호남위성 후난東方동화 산해 동방위성 절강성 위성, 저장위성, 장수성 위성, 비중 요 하나, 둘, 셋, 넷, 5대가 거의 다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상동이 조금 나요. 그 다음에 영화 민영은 화이, 만달, 만다 이런 거. 이거 넘어갑시다. 하도 많이. 자, 전망은 제가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자, 중국은 이미 GDP, 개인 GDP가 10,000달러가 넘었습니다. 특히 베이징, 상해, 천진 이런 지역은요 2만 불에서 2만 5천 불 정도 됩니다. 그러면 북경, 상해, 천진 여기 인구가 약 5천만 명이죠, 합하면. 우리가 이제 사업을 할 때 공략하는데 5천만
참고하시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네티즌들의 그런 문제 저는 생각에 중국하고 한국과 문화산업 쪽에 손만 잡으면 공간은 엄청나게 넓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국 정부도 제가 중국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면 계속적인 것을 막을 수가 없고 왜냐하면 계속 바꿔오는 국제 경쟁이 없습니다. 그 정책 항상 다 압니다. 그래서 저는 조만간에 잘 되지 않겠느냐. 어제 신규주석에서 윤 대통령 만나고 나서 나온 게 영화 OTT에 나오죠. 중국 OTT 나오는 경우는 되게 안 싶고 어쨌든 간에 저는 전망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우리가 한중간에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참 이거는 저는 정말 왕이에요. 잊을 수 없는 일. 한국이 IMF 터졌을 때 1997년 12월 3일 IMF 서면에 그만 1998년에 뭐 하느냐 중경 인정 첨사 직원 16명이 한 달 봉급 1,000달러를 받고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한국이 저렇게 어려운데 우리 직원들 한 달 봉급을 그때 우리 KBS에서 막 날려 근무할 때입니다. 그걸 받고 제가 눈시울이 뜨거워서 울었습니다. 한국 그리고 중국 나라만은요 설 데가 없습니다. 그 청구를 받고 정말 지금도 제가요 가슴이 뭉클해요. 그 관장님이 중경에서 왔어요. 와가지고 청구를 딱 나를 주면서 한국 나라 빨리 위험해서 또 부정을 빨리 건너야 그게 이웃 나라의 정입니다. 또 하나 그러니까 우리는 그만큼 저 하고 있습니다. 2003년 4월달에 중국은 사스라고 하는 것을 전국적으로 참더라고요. 엄청난 공항이 갔어요. 저는 문화참사관으로 찾아가지고 혼자 돌아다녔어요. 베이징 의학직에 가면 발길이 다 찾았어요. 베이징 사람 보지 말라. 국경은 좀 봐요. 국경시는 우리는 남쪽이 부자죠. 국경시는 남쪽이 가난한 사람들 살아요. 죽었어요. 그래서 저하고 중국하고 국장하고 알게 된 게, 야, 사드는, 사드가 아니고 뭐죠? 사스는 중국만의 일이 아니야. 우리가 같이 공동으로 대치해야 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그런 사스 대치를 위해서 의료진들이 많이 죽었어요. 이분들을 기리기 위해서 한중 공동 위문 공연을 시작했습니다. 중국 문화부와 한국 문화부가 동반대해서 한중 위문 공연 회의에 무슨 회의 우리 중국 그 시기가 제가 갖고 있어요. 그때 우리의 동방신기와 같이 그래서 2003년 8월 11일 날 중국 전남남 극장에서 한중 사스 대치 위문 공연을 했습니다. 중국 외교부, 문화부, 위생부 엄청나게 감사합니다. 그게 이웃입니다. 그거 또 하나 시간이 나가요. 뭐 많은데 중국이 1998년 6월 2일 날 처음으로 중국인 단체 해외여행을 한국 처음으로 선정했습니다. 그 앞에는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는 다 파격, 배경고 서로 간에 이러한 참 어려운 일이고 서로 손잡고 이웃으로서 이렇게 지내왔는데 21세기도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지금 소망입니다. 유학생 여러분 여기서 어렵더라도 열심히 공부해서 인간외교관으로서 한중간의 문화적으로 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상호 이해에 큰 힘이 됐으면 감사하고 우리 한국 사람들도 한중 문화교육 30년을 되돌아보면은
참고 절제주의자가 다 얘기 못하고 빨리 끝나게 살아서 끝내고 따자 시시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먼저 참석하신 패널분께서 자유로운 토론을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首先请两位韩方发言人两位上台进行自由讨论。 네,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지금 자유 토론은 약 5분 정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 정도의 토론이 끝난 이후에는 여러분들의 그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질문을 사전에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我们大概时间为5分钟的自由讨论解释之后呢，将会进行这个问答环节，大家可以提前酝酿一下，准备一下有什么这个疑问或者想知道的，待会可以提问。 네, 자유 토론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예,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인편 교수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시간이 좀 오래 와서 저도 굉장히 많은 질문을 가져왔었는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논문집에 보면 문화는 종교라는 배를 타고 이동한다. 그리고 문화는 물처럼 흐른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한순간에 앞으로 어떻게 발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리죠? 네. 서로 교류하면서 발전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음악을 보면은 고려 때는 저 중앙아시아의 음악이 들어왔고 중국 음악이었고 또 고려 때는 이쪽 불교학계에 인도적인 영향을 많이 조선에는 또 주자학계에 그러한 인물에서 교류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또 일본으로 전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이러한 교류를 통해서 발전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 세계 역사를 보면은 당나라의 현종 때가 제일 건강한 때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바로 당나라 때가 오픈되어 있어가지고 개방되어 있어서 멀리 동막까지 또 유럽에서도 또 남방에서 태국이나 이런 데서 문화가 와가지고 굉장히 국제화된 그런 시기였어요. 지금의 미국이 똑같이 미국은 이런 작곡의 전통을 하기 때문에 해외에 있는 문화, 문화인들을 많이 수용하고 또 이제 활동을 많이 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개방적인 태도를 가질 때의 문화가 나타난다고 생각해서 중국과 모두가 다 서로 이렇게 다른 나라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자연 문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데 이렇게 더 정리해야 된다고 반갑습니다. 네, 저는 해군 연구자 변종현입니다. 오늘 두 분 선생님들 너무 잘 들었고요. 전인평 선생님 개인적으로 제가 사적으로 아는 자리라서 음악에 궁금한 건 따로 여쭙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재기 선생님 오늘 정말 그동안의 중국 문화 30년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재밌고 또 분명 있게 들어서 저는 연주자로서 궁금한 거는 지금 이번에 저희 음악 콘페를 주최한 국제 아시아 연주회 기회로 중국과 한국이 서로 음악을 교류했는데 이 코로나가 좀 없어질 걸 가정했을 때 이렇게 우리는 현장에서 음악이 사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상 매체 많이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관객들과 소통하는 음악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때 이렇게 민간 교류든 국가 교류든 우리 음악과 중국의 서로 오케스트라가 어떻게 준비해서 많은 교류가 되어야 될지 그 점은 정말 궁금합니다. 제가 중국을 들어가던 거는 89년부터 갔으니까 한 35년 정도 됐는데 중국 실제 연구학을 93년부터 지금까지 쭉 경험에 비춰보면은 이
이 코로나 이후에 한중 관계, 특히 뭐 다른 나라가 비슷하겠지만은 현지와 네트워크 설정, 그 다음에 네트워크에 양국 간의 네트워크를 설정을 잘해서 추진 방법은 반드시 상호주의 원칙을 따라야 된다. 그래야만이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가 있고 신뢰성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초기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너무 일회성 또는 실적 위주의 행사를 하다 보면 시행착오를 굉장히 많이 범해왔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중국은 모든 협회가 거의 관이 우리하고는 조금 다르죠. 그래서 중국의 관련 전문 분야의 네트워크 형성이 가장 중요하고 뭐 음악뿐만 아닙니다. 다 분야가 있고 그래서 참고로 저는 이 사이버 시대에 하나 제안을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어디 가면 그 얘기를 합니다. 자,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개를 두 트랙으로 가야 된다. 중국은 2014년 8월에 그 왕펑이라는 가수가 있어요. 그것도 이미자 정도 됩니다. 그분의 VIP 표 하나는 무조건 50만 원 없어서 못 갈 정도인데 이분의 그 냐오차오 국가 체육장에서 공연을 했는데 2014년 8월부터 온라인 공연을 했어요. 표 다 팔았어요. 근데 한국은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어찌 보면 어떤 거는 우리보다 훨씬 빠른 게 또 중국입니다. 중국이 그 등소평 살아계실 때인데 그때 이미 주 5일 근무 시작했어요. 그런 걸 보면은 이웃 나라의 좋은 점은 우리가 본받고 서로 취약점을 보완해주는 그런 관계가 되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하고 온라인, 오프라인 두 개를 동시에 가는 방법과 현지 네트워크 관계 설정을 강화시켜서 상호주의 원칙하에 고민을 시작하면 저는 굉장한 효과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발제자의 토론과 그리고 질의응답 진행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시간 관계상 오늘의 그 자유토론과 그리고 질의응답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분의 질문을 받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양해 부탁드립니다. 由于时间关系，我们今天的这个活动呢不得不到此结束。谢谢两位上台为我们进行这个自由讨论和问答环节。 네, 이것으로 한중 전통문화예술교육제 세미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의 귀한 학술 발표를 통해 한중 양국의 문화예술을 더 알아가고 이해할 수 있는 아주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30여 년간 양국의 전통문화예술과 문화교류의 역사를 엿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中韩传统文化艺术教育节研讨会到这里就要结束了。 感谢三位发言人为我们带来珍贵的学术发表，让我们对中韩两国的文化艺术交流有了深刻的了解。回顾了30多年来两国传统文化艺术和文化交流的历史。 아울러 자리를 빛내주신 기린 여러분과 모든 관객분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한중 전통문화예술교류제 세미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자 이주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